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학생은 잘생겼죠. 이번 2022학년도 연대 편입 정형외과 합격생인데, 이 학생은 공부 기간도 여러분 시작과 좀 비슷하죠. 5월달에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시점하고 좀 비슷해서 가급적 환경이 비슷한 합격생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를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될 텐데, 아마 제 경험상 질문 잘 안 합니다. 제가 대신 질문을 많이 할 테고, 본인 궁금 언제든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 학생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자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합격생이 만약 20명이다. 합격 케이스도 20가지가 나올 수 있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활용하고, 또 좀 다르다 싶으면 또 딸이 갈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참고사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고,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학과라서 자기 뜻대로 갔기 때문에 논술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갔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시험 제도라는 것은 엄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변별력이 없으면 학교에서 운영을 할 리가 없어요. 뽑았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바보다 그럼 이상하잖아, 그죠? 뽑았는데 제대로 뽑았어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데, 논술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게 고등부는 20년 넘었거든요. 편입만 해도 11년 됐고, 여러분 12년째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합격생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수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언제 시작했고, 시험 때까지 조금 상세하게, 아니면 과정식으로, 우리가 보통 2달이 한 과정이니까 그렇게 설명했고, 전체적인 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네, 저는 5월에 고대 기출반부터 수강을 했고, 12월 시험 보기 전날까지 열심히 학원 다녀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일단 5월에 고대 기출반을 수강을 했고, 7월부터 연대 기출반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수강하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수강했다라는 그것만 얘기했는데, 이 합격생 수기입니다. 우리 책에 실려 있는 게, 고등학교 때 그 논술을 공부했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재수할 때까지 논술을 준비를 했고, 고2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육논술 넣고 다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재수해서 2개를 붙었어요. 고대 기출반 계속 들으면서 기본편 내용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기도 했었고, 그 전에 수시 논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있어서 그 고대 기출반 수강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는 선에서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편은 따로 수강은 하지 않았었어요. 5월 달부터 시험 때까지 계속 이제 학원 수업을 따라왔다고 했는데, 학교 수업하고 학원 공부하고 수업 시간 배분이라든가 힘들거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됐죠? 사실 그 학교보다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에 학교를 다녔었고, 그 1학년 때부터 그 상대평가로 열심히 부딪혔던 사람이어가지고, 절대평가 하니까 학교가 되게 널널해졌더라고요. 전역을 하고 났더니. 코로나 이전보다는 부담이 많이 덜 했기 때문에 정말 학교보다 학원을 조금 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네요. 그죠? 그러면 일반 학생보다는 약간 나이가 조금 더 많은 편인가? 그래서 저도 합격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변에 합격생 동기들을 보니까 그렇게 막 많은 축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긴 했는데, 그냥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예, 맞아요. 그 합격해서 가보면 합격생을 많이 만나잖아요. 본인이 만났던 합격생들 스펙이라든가 뭐 공부했던 기간 이런 거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한테 카톡도 보내준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스펙을 공유를 했는데, 학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제일 낮은 게 4점이었던 거고, 제일 높은 게 4.3, 뭐 낮은 것도 4.0 정도예요. 4.5 만점에. 그냥 제 주변에 저랑 얘기를 나눴던 제 주변에서는 900이 제일 낮은 거였고, 제일 높은 게 960, 평균으로는 한 920, 30 정도였던 거. 전적 때는 나눴던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중앙대가 제일 좋았. 전체적으로 중경외시 건동홍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공부한 기간 같은 거는 개인차가 있긴 했는데, 제가 제일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재도전한 친구들도 있었고, 짧게는 뭐 학원 2, 3개월 다닌 사람도 있었고, 반년 이상 다닌 사람도 있었고. 그 활동 같은 거를 물어보긴 했었는데, 딱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래도 다들 뭔가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활동이 아예 없지는 않았고, 자기 자소서에 쓰고자 했던 그런 컨텐츠들을 위주로 친구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활동 자체를 했다 안 했다
때문에 합격을 했고 안 했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활동을 했다는 거는 지원 전공이나 전적대 전공에 있어서 그 주어진 시간에 노력을 했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당락의 결정타는 아니지만 자소서 쓸 때 한 줄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고 그 정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모의 공모회의 이런 것도 있었고 외부 기자단 기자단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 외교 그 자체도 물론 있었는데 그 동일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동아리 쪽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그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동아리는 비대면으로 요즘 뭐 많이 할 수 있어서 동아리나 쪽 대외 활동 쪽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 합격했던 제 수강생들 정보는 저한테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비교를 간단히 해볼게요. 학점이 높죠. 4.5 만점이라고 가정하고. 그런데 제 학교생 중에는 3.5도 있고 그럽니다. 3점대 후반이면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3.5가 되면은 일단은 괜찮아요. 플러스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것도 없어요. 자, 3.5가 안 되면 보통 우리가 학점이 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3에서 3.5. 그러나 학점이라는 게 로스쿨은 학점 자체가 몇 퍼센트 들어간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서류라는 이름으로 두루뭉술하게 다 포함됩니다. 아까 제가 서류 3가지 그랬죠. 자기소개서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적증명서. 세 번째, 자기소개서 입증 서류들. 입증 서류가 대학교 이후 거만 인정하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10가지만 포함시키는데 어차피 10가지 못 채워요. 10가지고 20쪽 이렇게 하는데 연대는 그 규정은 없어요. 얘네들을 다 모아서 서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엇이 얼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다 조금씩 갖추면 되는데 뭐 성적이 예를 들어서 3.2인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괜찮긴 하죠. 사실은 까이니까 어쨌든 뭐 내가 논술을 좀 잘했는데 이것 때문에 불합격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토탈 패키지니까 조금 좀 따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이 학생이 만났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네요. 자, 토익은 900에서 960 정도의 합격생이다라고 했는데 이 토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가 스펙이 아니라 커트라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고 낮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대 제가 700점대도 합격한 거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학과나 정형학과 같은 경우는 800점입니다. 컷이. 근데 이제 700점 컷도 있고 막 그래요. 붙은 학생이. 지금은 그게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그 합격생이 이제 4년 5년 됐는데 760만 합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적대가 건동 홍수 중경 외시라고 되는데 사실은 합격생 중에 지방대생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지방대생 있고 그래요. 일부 지방대생은 그 수시도 붙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시도 시험 보라고 합니다. 한양대랑 연대를 보라고 하는데 한양대와 연대는 수시에서 최저 학력이 없어요. 최저 학력이 없다는 것은 수능을 응시 안 해도 우리가 응시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편입준비생이 수능까지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한양대 붙었어요, 학생이. 한양대 붙었는데 연대도 붙어버렸어요. 그 학생이 이제 지방대생이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전적대가 그 학벌이 높을 경우에 뭐 성대라든가 서성 아니면 높잖아요. 편입에서 높은 편인데 근데 더 높은 학교들 라고 해서 그것이 자기한테 어드밴티지는 아닙니다. 너무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성서 학생들 많이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져요. 학생은 중대죠. 근데 떨어지면은 그 생각을 안 하는데 학벌이 낮은 학생이 떨어지면 학벌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학벌 높은 학생 떨어지면 뭐 때문에 떨어져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점수가 조금씩 반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배점 기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 속에는 건동홍수 중경예시가 많아요. 중경예시가 특히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요. 표본이 많아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재작년에는 중대 학생이 합격생의 절반 넘었어요. 제 수강 합격생의 절반 정도가 중대생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편입 준비를 많이 했던 겁니다. 거기서 표본이 많으면 합격생이 많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지방대생은 연고대는 좀 합격이 적은데 왜 그러냐면은 지방대생 같은 경우는 편입 준비할 때 연고대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편입 영어를 많이 합니다. 편입 영어 하면은 여러분이 연고대 말고 다 쓰잖아요. 서성하니 중경외시 주르륵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위험도를 낮출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자기가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 가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그냥 연고대는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 표본이 많냐 차이지 그것이 점수에 영향을 줘서 절대 아닙니다. 특히 학벌이 여러분이 절대 신경 쓸 거 없다. 물론 좋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 나쁠 건 없는데 좋다고 너무 믿지 말고 안 좋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제도자 학생이 생각보다 많다 그랬죠. 준비 정도는 짧은 2, 3개월. 제가 데리고 온 학생도 가장 짧은 학생이 있습니다. 12월에 와서 붙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가끔 제가 그래요. 어디 가서 너 12월부터 한 달 공부해서 붙었다고 얘기하지만 애들이 그거 믿고 학원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 농담. 이 학생은 5월 달부터 했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는 시점이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신규생이 몰려듭니다. 이유가 있죠. 1학기 마치고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2차적으로 많이 몰려드는 시점이 9월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은 그렇게 많이 몰려들 시점이 아니에요. 중간고사 끝나고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났다 좀 쉬자 이렇게 돼갖고 그 1, 2, 3, 4월 달은 좀 처음부터 계획을 한 학생들인데 사실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공부량이 많아요. 그 학생이 기본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했던 이유도 5월 달부터 고대 기출 넘어가는데 기본편을 하려면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과정에 두 가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현강을 2개 듣거나 현강 하나 인강 하나 듣거나. 그래서 제가 스케줄 때문에 인강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인강으로 기본편 듣고 같이 하라 했는데 안 했으면 계속 제가 하라고 뭐라 했을 텐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계가 잡혀. 이 학생은 제 기억에 아주 생생합니다. 자기소개서 나와 있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깊이가 없었어요. 깊이가 없어갖고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물 위에서만 놀고 있냐. 맨날 제가 그 비유하거든. 물에서만 놀지 말고 좀 물 잠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평범하다. 그 정도는 웬만큼 쓴다 누구든지. 근데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만 한 단계만 더 높아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게 몇 개월 걸립니다. 한 6개월 정도 계속 같은 얘기.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지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덜 뭐라 했는데 그게 제 기억에 한 11월 근처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에 기반이 이론편이 처음부터 탁 잡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원했던 수준 답안이 좀 늦게 나왔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렇고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어서 저도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스펙이 존재는 해야 됩니다. 빈칸을 둘 수는 없잖아요. 또 거짓말로 쓰면 안 되니까 스펙만 존재하면 어떻게 하든 쓸 수는 있습니다. 만들어주세요. 3대 스펙이 동아리, 봉사, 학생 활동이거든요. 자연계 이런 학생들은 또 뭐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인문 사회는 그게 잘 안 되긴 하죠. 어떤 스펙이 있으면 좋다.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권하는데 이 학생은 봉사활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잘 안 했다고 하는데 한번 써보면 압니다. 이 자소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근데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이 대학원을 가거나 로스쿨 가거나 뭐 회사 취업하고 등등 해도 이 자소서 작업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제 한번 하는 김에 봉사활동은 여러분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이게 시간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가는 것도 좋다. 아니면 동아리 활동도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아리 이런 거죠. 그리고 각종 대회 같은 것도 좀 괜찮아요.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스펙을 좀 만들자. 혹시 요 합격생 스펙 관련돼서 궁금한 거 좀 있나요? 없어요. 궁금한 건 있는데 궁금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리고 요 합격생 자기소개서가 이 학생 발표보다 훨씬 더 상세하네요. 본인이 이제 기억을 해가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제 수업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수업을 들으면서 활용한 거 밑줄 제가 친 겁니다. 이 부분인데 본인이 처음 생각했을 때 논술 하고 수업 들으면서 내가 초점을 이렇게 어디에 두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 잘 되더라. 수기에는 뭐 구조적이란 말 했는데 이런 구조적이다 이런 뜻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는 고등학생 때도 수진논술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읽고 쓰고 하는 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처음에 없는 채로 편입을 해야겠다 하고 처음에 왔던 건데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거는 많았지만 그거를 글로 풀어낼 때 이제 조금 중구난방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 테크닉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글 쓰는 습관 같은 데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갑식 선생님 수업을 들었더니 주장 이유 근거 상술처럼 포맷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틀에 맞추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가진 중구난방한 생각을 틀에다가 맞추니까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그 고지것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읽는 방법도 그 앞에 있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체계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잘 읽히고 잘 쓰고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채점자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답안을 쓰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 수업 들을 때 지금 학생 얘기한 것은 답안의 형식 얘기인데 아까 제가 그래 객관식이다 막연하게 정리한 것이 아니다. 공식 몇 개 나오죠. 이 공식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학생이 쓴 건데 비교 분수 5단계, 키워드 분수 5원칙, 그리고 여기 주장 이유 근거 상술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설명 평가형 문제 답안 구조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요거는 기본편 아니라 그 고대 기출, 연대 기출, 뭐 실전편까지 다 포함시키는 논리들이에요. 이제 고려대 기출하고 연대 기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기출 공부하실 때 기출 공부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죠?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 하면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전 정말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해서 숙제 안 밀리고 수업 와서 열심히 듣고 근데 고대 기출 때는 처음에 이제 그 사설 요약이랑 그 책 읽는 거를 시간이 남아 있을 때라 그것까지 할 수 있었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듣고 뭐 과제를 해서 쓰고 그다음에 뒤에 합격생 답안, 예시 답안, 그리고 선생님 써주신 예시 답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기, 그거를 보면서 나의 답안과 비교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은 논술 공부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학교 수업은. 네, 병행을 했는데 학교 수업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밀리면 하기 싫어서 밀리지만 않게 제때제때 듣는 정도였고, 그리고 논술 이거 쓴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아침에 학원 가서 10to10으로 논술만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논술 쓸 때는 하루에 뭐 날을 잡아서 논술 과제를 딱 하고 수업은 안 밀리고 듣고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전적대에서는 저는 중앙대 공공인지학부에서 정책학을 전공을 했었고 이번에 정치외교학과 편입을 하게 됐는데 완전히 다른 전공은 아니지만 주안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 과목의 어떤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자소서랑 쓸 때 저는 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 같은 사회과학 안에서 연결고리를 잘 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상세하게 뭐 정리 좀 잘 돼 있는 편이네 보니까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프린트물 25쪽이죠. 첫 번째 수업 활용하는 방법, 그죠? 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데 그 구조를 잘 따라가자.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 나를 믿으라 그래. 수업 중에 나를 믿고 좀 따라와 그럽니다. 나를 믿으라, 그죠? 학생이 의심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시키는 걸 잘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시키면 좀 하면 좋은데 잘 안 해요. 그 연고대 입학을 공부하는 거다. 연고대 시험을 공부하는 거다. 너무 당연한 건데 잊지 말자. 그래서 선생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좋고, 특징이 이제 구조적이다. 구조라는 것은 공식을 말하는데 논술은 객관식 그랬죠. 뭐 수학 같은 객관식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식도 아니다. 답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답은 존재한다. 우리 그걸 찾아가자. 자, 두 번째 학생이 얘기한 거 약 8개월 동안 따라왔는데 첨삭입니다. 첨삭 관련된 내용이 앞에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당을 해놨는데 지적받았다, 꾸준 들었다, 그런 얘기를 더불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학생은 첨삭을 절대 안 빠집니다. 당연히 안 빠질 것처럼 보이는데 빠진 학생이 많다는 뜻이에요. 좀 바보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현실은 또 그래요. 일단 안 써도 되니까 그러지 말고, 딴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번 15분 정도 빠지지 말자.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혼났다는 말 있죠. 지난주 우수 답안이었는데 오늘은 혼나고, 이것이 반복되더라. 그러니까 반복되는데 이 학생은 반복된다고 생각했지만 혼나는 게 점점 줄어들고 덜 혼남이 시작합니다. 첨삭 받아보면은 지적받는 게 10번이었다가 5번 되면 잘 쓴 겁니다. 점점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빈도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추세가.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답안 쓰고 가자.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적받는 게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첨사 시간이 다가오고 또 갑식쌤한테 가면 또 깨질 텐데 느낌이 즐겁거나 두근거리는 설렘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내한테 꾸준 듣고 합격할래? 칭찬 듣고 떨어질래? 어떤 학생이 칭찬 듣고 합격하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 칭찬해주고 그 학교가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떡해?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야, 너 잘 썼어.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 바꿔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잘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잘 썼어. 이것만 좀 바꾸면 돼. 사실은 제 뜻은 엉터리고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이 잘못된 시그널을 받아들입니다. 괜찮은데 이거 몇 개만 더 바꾸면 되나 보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학생들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될 때도 있고 한데, 아니 그게 왜 뭐가 문제야? 선생님한테 지적받는 게 이런 걸 학생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많이 겪어봐서. 객관식은 그렇지 않아요. 객관식 틀려도 그렇게 충격 안 받죠. 왜? 이게 쓰기는 자기가 고생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X 하는 거야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막 그죠?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늡니다. 이 학생이. 이게 담금질이었던 것 같다. 지나고 나니까 담금질이었다. 맞아요. 그리고 병행에 대한 건데, 이 학생은 준비가 좀 돼 있었죠. 준비가 돼 있었네 보니까. 이 학생은 5월달부터 이러면 4월달이니까. 그래서 토익 같은 거는 그냥 1월마다 한 번씩 시험 봐서 한 900원 넘기고 최소 950 나오면은 그만 봐도 돼요. 그리고 기타 활동들 등등 해서 조금씩 준비가 돼 있었네요. 전공도 비동일 결 유불리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없다고 보시고, 학벌 유불리 없다. 그죠? 동일결, 비동일 유불리 없다. 무엇이 자기가 얼만큼 준비가 잘 돼 있느냐의 문제지, 동일결인데도 분리할 수 있고, 비동일결이지만 지원 전공에 대한 공부가 성적표에 좀 떠 있으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공인영어는 연대는 스펙이 아니다. 고대는 스펙이니까 결과적으로 고대까지 다 봐야 되니까 토익은 높이 받자. 그런 정도로 크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혹시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딱 한 가지라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합격생 영상 같은 걸 봤었는데 누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하루에 순 공부 시간 어떻게 됐냐고.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그거 진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는지보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하느냐보다 정확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병행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적은 상태에서 했는데도 그냥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생각할 시간에 그냥 한 자라도 더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 한 얘기가 뭔 말이냐면은 열심히 쓰고 첨삭 받자는 뜻이에요. 그게 핵심 정말이에요. 근데 첨삭 받고 열심히 쓰려면은 강의가 필요합니다. 수영이든 음악이든 피아노든 잘못된 자세 갖고 100년 해도 안 돼요. 제대로 된 자세 갖고 하는 것이 실력이 느는 지름길인데 논술은 도제식 공부라고 말하거든요. 도제식 공부는 선생을 따라하는 공부. 수학이나 객관식은 독학으로 해설 보고 공부하고 해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갑니다. 논술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학생이 제 책을 보면은 모범 답안 자꾸 확인해야 되고 근데 모범 답안 눈으로 읽는다고 또 자기 공부 되는 거 아니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수업을 듣고 본인이 쓰고 첨삭받고 쌤 답안 확인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반복.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면은 그때는 혼자 문제 막 많이 풀어봐요. 내가 첨삭을 다 못해줄 정도로 그러면 실력이 혼자 급등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한두 달만 해결되지 않고 일주일에 3시간 한 달 그래봤자 4번 시간으로는 12시간밖에 공부가 안 돼요. 강의로만 보면은 그래서 매일 하는 한 달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한 달이 같은 한 달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몇 달 지나면은 적어도 최소한 이론편 그리고 고대 기출, 연대 기출이 넘어가야 돼요. 연대 기출이 지나가면서 실력이 확 붙습니다. 연대 기출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고 벅찹니다. 과제물도 많습니다. 1, 2번 다 쓰게 합니다. 이게 좀 하드 트레이닝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는데 기본편 할 땐 그 정도 힘 안 들어요. 근데 고대 기출은 한 문제가 400자 요약이니까 좀 부담이 적어요. 물론 한 문제 1400자는 하지만 근데 연대 기출은 두 문제 다 묵직합니다. 1000자 넘어가는 제시문도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론편 거치고 고대 기출 거치면서 자기가 준비가 좀 돼요. 그래서 연대 기출 좀 빡세게 하면서 최소 제가 6개월 그랬잖아요. 그때 가면은 막 긴 답안도 척척 써냅니다. 그 전까지는 400자 요약하는데도 일부 학생이 뭐 4시간, 5시간 걸렸단 말을 해요. 그 일부 좀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맞아요. 400조 약도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원래 실전 같으면 400조 약은 3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30분 안에 답안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다 보면은 회의가 들어요. 이거 될까? 처음에 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은 가능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합격한 후에 대학 생활을 질문하셨는데 아마 편입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 생활에 불편한 게 없었을까? 다른 기존 학생들하고 관계는 무난한가? 뭐 이 질문이죠. 어떻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어요. 그런 거. 편입생이라서 힘든 거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이제 물론 그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1, 2학년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하고 3학년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하고는 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좀 다를 것이고 지금까지 뭐 해왔던 것도 다른 것이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환경을 바꿔서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긴장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편입을 해서 특별히 힘들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군 전역하고 복학했을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편입이라서 힘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학교생들을 해마다 학교하고 나서도 보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얘기 하는 학생 없어요.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오히려 성적은 편입생들이 훨씬 더 잘 나올 때만 왜냐면은 자기가 공부를 훨씬 더 했대요.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편입생이 점수 안 나오는데 이 소리 듣기 싫어갖고 그 실제로 점수 성적 나오면은 저한테 톡으로 막 보내줍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정말 성적 잘 나와요. 아마 정예과는 해마다 한 2~3명씩 계속 제 합격생 붙었거든요. 혹시 먼저 붙은 합격생들하고 만나고 그런 자리는 없어요? 저는 전에 이갑 선생님 수업 들었다고 한 합격생 분이랑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컨택이 됐어가지고 자소서 쓸 때 그분 거를 참고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다들 점수가 되게 높아요. 뭐 4점대는 기본 넘습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다. 현재 3학년 학번을 받습니다. 똑같은 이제 2020 학번대죠. 그러니까 그 학번 그대로 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학생으로 대우받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같이 상담할 테니까 개인적인 아마 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상담 좀 받고 가세요. 네, 장시간 고생하셨고 잘 준비하셔서 이 학생처럼 또 다음 이맘때는 여러분 모시고 준비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